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3차 신경통 완치 훈련입니다. 3차 신경의 통증이라는 건데요. 3차 신경은 뇌에서 한 12개의 뇌신경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5번째 신경이 3차 신경이죠. 3차라는 말은 1차, 2차, 3차가 아니고요. 3개의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3차 신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가지가 3차 신경인데요. 가장 굵은 가지가 턱으로 가는 가지입니다. 그것을 3차 신경 중에서 하악신경이라고 합니다. 뺨으로 가는 신경이 두 번째로 꼽고요. 그것을 상악신경이라고 합니다. 눈과 이마로 가는 신경이 이제 고담 가지고요. 안신경이라고 합니다. 요 세 가닥이, 세 가지가 모여서 각각 이제 두개골 안으로 들어갑니다. 각각의 구멍이 있거든요. 구멍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합치게 됩니다. 요 합친 것을 신경절이라고 하는데요. 요 신경절의 모양이 반달같이 생겼다고 해서 반월상 신경절이라고 명합니다. 이렇게 모였다가 다시 둘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감각신경근, 또 하나는 운동신경근. 말이 의미하듯이 감각신경근에서는 이 세 가지에서 오는 감각, 통각, 온도 감각 아니면 촉각 등을 갖다가 받아서 뇌로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 운동신경근도 있는데요. 얼굴에서 하는 운동작용이 뭐겠어요? 동작이 표정, 그리고 음식 씹기 이런 등인데요. 그 중에서 3차 신경의 운동신경근은요. 씹기 작용을 관장을 합니다. 3차 신경통, 바로 보여드렸던 3차 신경의 통증인데요. 3차 신경은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고 양쪽에 다 나오죠. 그런데 3차 신경통이 이 양쪽에 다 아픈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개는 이제 한쪽만 아프죠.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인데요. 오른쪽이 더 흔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왼쪽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더 많이 발생을 하죠. 세 가닥 중에서는요, 뺨으로 가는 부위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상악신경으로 가는 게 제일 많고요. 두 번째가 턱으로 가는 것, 즉 하악신경으로 가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눈, 이마에서 통증이 오는 것, 이게 이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3차 신경은요, 그 외에도 치아에도 가고, 그 다음에 혀에도 가고, 그 다음에 귀로도 갑니다. 그래서 드물게는 치통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혀에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귀에 통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신경의 통증이다 보니까요, 이 아픈 3차 신경통이 있는 환자들은요, 내가 어디가 아프다를 갖다가 정확히 짚어냅니다. 여기가 아프다, 아니면 여기가 아프다, 아니면 여기가 아프다,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내죠. 이 3차 신경통의 통증은요, 정말 극심한 통증입니다. 말 그대로 극심한데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전기 쇼크 같이 시작이 됩니다. 그냥 움츠라고 놀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서부터는요, 이게 칼로 그냥 찌른 듯한 통증이고요. 아니면 송곳으로 후벼내는 것 같은 그런 통증입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진행이 되면은요, 이게 그냥 불에 타는 듯한, 살이 양살까지 불에 타는 듯한 그런 통증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요, 이게 수초, 또는 길면은 수분, 보통 한 2분 전인데요. 요 정도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또 괜찮아집니다. 전혀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전혀 안 아픕니다. 그러다가 또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자주 그러느냐. 어떤 분들은 1시간에 한 번 정도, 어떤 분들은요, 하루에 수백 번, 이렇게 하루에 수백 번이 되면은 정말 못 견디겠죠. 정말 그 심한 통증이 이렇게 반복된다면요. 통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 통증 부위에 움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흉내 내기가 쉽지 않은데요. 하여튼 표정으로 움찔합니다. 어떻게 움찔하든 간에. 또는 이렇게 머리를 갖다 움직입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동작이 이제 어렸을 때 보면 우리가 틱이라고 하잖아요. 틱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어렸을 때 그 틱이 아니고, 이게 통증 때문에 오는 거니까 이름이 동통틱입니다. 그런 동작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통증과 통증 사이에는 안 아픕니다. 이게 이 3차 신경통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통증과 통증 사이에 아프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병이 있습니다. 그 다른 병이 2차성 3차 신경통, 이런 병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비정형 안면통이라는 또 병이 있습니다. 상당히 비슷한데요. 이런 병들에 더 가깝습니다. 3차 신경통의 또 다른 특징은요, 이게 유발이 잘 된다는 겁니다. 어떤 요인에 의해서 유발이 되는데요. 물론 유발 요인 없이도 오기도 합니다. 자발적으로 오기도 하지만은 유발 요인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얼굴에서 흔히 하는 것들, 예를 들면은 뭐 말을 한다, 아니면 미소를 짓는다, 아니면 음식을 먹는다, 이것만 가지고도 촉발이 되고요. 아니면은 음식을 먹을 때 뭐 조금 차다, 조금 뭐 뜨겁다, 이걸로도 촉발이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만집니다. 이렇게 이제 접촉을 하잖아요. 이런다든지 뭐 면도를 한다든지 이를 닦는다든지 이런 것만 해도 촉발이 되고요. 길을 가다가 찬바람이 이렇게 좀 와닿잖아요. 이럴 때도 촉발이 됩니다. 네, 이런 것에서 촉발이 되니까요. 이 당사자인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보호를 하려고 하죠. 예, 그래서 말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게 촉발 안 시키게 하려니까, 유발 안 시키게 하려니까 이렇게 얼굴 갖다 감싸진다든지, 아니면은 누가 이제 뭐 말하다가 이렇게 건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극히 이제 주의를 합니다. 이게 이제 유발 요인이 있다. 이게 이제 3차 신경통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도 신기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잘 때는요, 유발되지가 않습니다. 잘 때 뭐 이렇게 만질 수도 있고, 꽃이면은 뭐 그냥 깨겠지만은요. 하여튼 뭐 보통 낮에 유발되는 유발 요인으로 밤에는 잘 때는 유발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 3차 신경통이요, 처음에는 오면은요, 며칠 온다든지 아니면 몇 개월 온다든지 그러다가 왕왕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끝났는가 싶었는데 또 상당수가요, 뭐 몇 개월 또는 몇 년 지나서 재발이 됩니다. 그러거나 그 다음부터는 만성화가 되거나 아니면은 더 악화가 됩니다. 예, 이렇게 만성화가 되고 더 악화가 되면은 못 살겠죠. 네. 그래서 이게 통증이 더 심해지면은요, 그러면은 정말 삶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 말할 때마다 아프잖아요. 또 이렇게 남들이 여기 건드릴까봐 이렇게 그냥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하기도 어렵고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삶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집에 갇혀 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이 옵니다. 그러니까 또 불안이 옵니다. 어떤 불안일까요? 이거 뭐 또 다음에 더 큰 통증이 오지 않나? 더 악화되지 않나? 이런 불안이 오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통증 회로가 또 생깁니다. 오래 앓다 보면은 통증 회로가 생기거든요. 네, 이 3차 신경통은요, 네, 나이가 들어야 주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주로 50대 이후에 많고요. 어떤 이유든지 여자가 좀 더 남자에 비해서 더 흔합니다. 자, 3차 신경통에 대해서 아셨죠? 이 3차 신경통의 원인은 뭘까요? 네, 당연히 3차 신경이니까 3차 신경만의 원인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실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 원인인데요. 첫 두 가지 원인이 이제 신경의 원인이 있는 것 당연합니다. 자명하죠.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몸맘상 원인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합쳐져서 통증을 일으킵니다. 네, 이게 이제 3차 신경통이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고다음 원인이 또 생깁니다. 내가 치료에만 의존한다든지 하면은 통증 회로가 생기거든요. 이 통증 회로가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다시 악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원래 원인이 악화되고요. 그 다음에 통증이 더 악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하나가 아니고 셋이 되는 거죠. 통증 회로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통각이 이렇게 뇌로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전달이 돼서 뇌로 전달이 되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뇌 속에서 내가 불안하다, 걱정이다, 내가 이게 싫다, 뭐 탓한다 이러잖아요. 예, 그러면은 뇌 속에서 통증 회로가 생겨서 증폭이 됩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통각이 뭐 1이었는데 이게 이제 몇 번 뺑뺑 돌면서 증폭이 되잖아요. 그러면 느끼는 통증은요, 10배, 20배, 30배, 뭐 심지어는 100배 이렇게 이제 통증이 증폭이 되는 거죠. 라디오에서 이제 볼륨 높이면 소리가 크게 들리잖아요. 예, 그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네, 첫 번째 원인, 신경의 원인. 신경의 어떤 원인이냐? 아까 제가 이 신경의 세 가지 가닥이 있고, 그것이 이제 그 두개골 내에 들어가서 두 개의 신경근으로 나뉜다 그랬잖아요.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신경 세가닥의 병이 아니고요. 신경근의 병입니다. 네, 그래서 신경근이 어떻게 병이 되느냐? 신경이 뭐 그것만 있을 때는 병이 안 생기는데 그 주위에 혈관들이 있습니다. 정맥도 있고 동맥도 있고. 그런데 그게 뭐 이상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동정맥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닌데 그 동맥이라는 것도 있고 정맥도 그렇고 이렇게 박동을 합니다. 동맥은 더더구나 박동을 하죠. 그런 과정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은 그게 이 신경을 갖다가 자극을 줍니다. 누르기도 하고 이렇게 자극을 주잖아요. 예, 그러면 그 자극에 의해서 이 신경근의 변화가 오는 거죠. 그 대표적인 변화가 신경을 둘러싸고서 신경의 역할을 갖다가 제대로 하게 하는 수초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수초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걸 탈수초화라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변화는요, 보통 검사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MRI 검사든지 가장 정밀하게 해도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네. 반면에 이 검사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눈에 띄게 종양이 있습니다. 종양이 신경근을 눌러요. 아니면은 동맥에 꽈리가 있어요. 이렇게 굵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눌러요. 아니면은 기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또 눌러요. 예, 그러면은 또 똑같은 변화가 오겠죠. 이렇게 원인이 있을 때의 3차 신경통은 2차성 3차 신경통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3차 신경통이 아니고요. 이런 원인이 있어서 오는 것, 이럴 때가 이제 2차성 3차 신경통입니다. 네, 이게 이제 신경의 원인이고요. 몸맘섬의 원인. 네, 몸맘섬의 원인은 제가 늘 말씀드린 바로 그 원인입니다. 첫 번째가 힘듦과 지나침의 누적. 이 누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좀 힘들고 지나쳐도 뭐 그냥 잘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나이 들어서 생기는 병, 50대 이후에 주로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그동안에 힘듦과 지나침이 쭉 누적된 거죠. 조금씩 누적돼서 어느 순간에 되니까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원인은 잘 쉬지 못하고 잘 자지 못하는 것. 네, 세 번째가 생각이 많고 스마트폰, PC, TV 많이 하는 것. 네 번째가 예민함. 네, 이것들이 몸맘섬의 원인입니다. 통증회로도 또 원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통증회로는 어떻게 생길까요? 통증회로도 처음부터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증상 갖다가 오래 알아요. 대개 이제 3개월 이상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통증회로가 내 생각들이 작용하고 내 느낌이 작용하고 해서 통증회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네, 의료진이 진단에 대해서 불명확합니다. 이거 잘 모르겠다든지, 치료를 해봐야 안다든지, 이렇게 좀 불명확하잖아요. 그런 불안이 증폭되면서 또 통증에라가 생기죠. 내가 이 병을 문제시할수록 또 통증에라가 생깁니다. 문제시라는 것은 이 병을 싫어하고 아니면 탓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생겼다 그러든지, 왜 나만 그러냐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것을 두려워한다든지, 아니면은 회피를 한다든지, 이러면 더 잘 생기고요. 내가 이 병이 무슨 병이냐, 어떻게 낫냐를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더 잘생깁니다. 그리고 치료에만 나 좀 살려주시오 하고 치료에만 의존하잖아요. 그럴수록 나는 더 약해져서 통증회로가 더 잘생기죠. 자, 원인을 아셨죠? 네, 그러면 이제 완치훈련을 해볼 수 있겠죠? 완치훈련은 또 그림을 보면서 개괄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신경의 원인과 몸맘섬 원인이 합쳐져서 통증을 일으키고요. 네, 이 통증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치료 의존을 등으로 대처하는 통증회로가 생깁니다. 그러면 다시 이게 원인이 돼서 악순환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 세 가지를 보통 이제 통증에만 치료를 하죠. 약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술이라든지 시술이라든지 이제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인은 그대로 두고 결과 치료만 하는 거죠. 그것을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 이게 이제 완치 훈련입니다. 그래서 치료 의존과 통증회로는요, 이거는 신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완치 원하기를 해야 되겠죠. 통증이 당장 있는 것은 훈련은 그날 효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빠르면 1주, 늦으면 한 2주 정도 걸리면은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통증에 대해서 당장은 이제 약물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대처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원인이었던 몸맘섬 원인에 대해서는 쉽게 하기 훈련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완치 훈련의 첫 번째는 당장 아파 죽겠으면은 당장 안 아프기부터 해야 되겠죠. 닥터도요, 닥터한테 처음에 3차 신경통 분이 오시잖아요. 그럼 닥터도 처음부터 우선 약부터 씁니다. 당장 안 아프게 해드려야 되니까. 그 약의 대표적인 게 테그레톨이라는 약입니다.
네, 이럴 때는 약을 의존하는 게 아니고 약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예, 처음에는 약을 쓰다가 점점 훈련을 통해서 증세가 좋아지잖아요. 그럼 약을 줄여가는 거죠. 대처 훈련은 이제 통증에 대해서 내가 불안해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자체가 입이 통증을 갖다가 배가시킵니다. 2배로 늘려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이렇게 갖는 겁니다. 아파봤자 통증이다. 예, 사실 통증에 불과하거든요. 뭐 잘못되는 건 없습니다. 불구가 되는 게 없거든요. 예, 그래서 아파봤자 통증이다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부터가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고요. 유발 요인을 갖다가 당연히 유발되지 않게끔 주의를 해야 되겠죠. 네, 그게 이제 통증 대처 훈련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 아프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내가 완치 원하기를 시작할 수 있겠죠. 내가 완치 원하기는요, 현재의 내 몸, 마음 그대로 받아들이기입니다. 내가 왜 그렇지? 과거에 뭘 잘못했지? 뭐 때문에 그랬어? 라고 탓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내 몸, 마음, 3차 신경통이 있는 내 몸, 마음, 그리고 내가 치료에 의존했던 내 몸, 마음, 약을 달고 사는 내 몸, 마음, 통증 회로가 있는 내 몸, 마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기입니다. 네. 예,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내가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고 아이고 박사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지 않고 내가 나를 해결하겠다. 이게 이제 내가 완치 원학입니다. 이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할 게 이제 내 몸만 새로 훈련입니다. 모든 훈련의 완치 훈련이 이제 근본적인 훈련인데요. 네, 과거에는 제가 내 몸만 회복 훈련이라고 명명을 했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명칭을 바꿨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면은 이제 과거로 돌아가기, 이게 회복이죠. 근데 닥터는 훈련이 과거로 돌아가기는 아니거든요. 새로 만들기죠. 차이가 뭐냐면 과거로 돌아가기 하면 과거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새로 하면은요, 과거까지 가는 게 그 이상으로 갑니다. 이걸 이제 닥터가 뭐라 그러냐면은 성장이라고 하거든요. 새로 할 때가 성장이 되는 거죠. 내 몸만 새로 훈련입니다. 되게 단순합니다. 네. 첫 번째가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네. 물론 월화수목금토일 다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무엇을 해도, 내가 일을 해도, 뭐 공부를 해도, 돌봄을 해도, 아니면 놀기를 해도, 운동을 해도, 일부러 10% 덜하기를 하는 겁니다. 덜하기. 예, 덜하기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기게 되겠죠. 예, 남긴다는 게 아까 제가 힘든가 지나침이 누적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고 갖다 까먹기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남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까먹기가 아니고 쌓아가기가 되겠죠. 남겨서 쌓아가기. 예,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쉬지 못하는 분들은 쉼 훈련, 잘 자지 못하는 분들은 숙면 훈련, 생각이 많은 분들은 생각 줄이기, 스마트폰, PC, TV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각각 줄이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예민한 분들은 둔감 훈련. 네, 여기까지가 내 몸, 마음 새로 훈련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통증 회로 깨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 통증일 뿐이지, 제가 아까 이건 불구되지 않는다. 더더구나 죽지도 않는다. 네, 이 3차 신경통으로 죽을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치료도 안 되고 나 죽고 싶어. 그러면 유일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자살이에요. 네, 그런 방법 말고는 죽지 않습니다. 자살하는 분이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계속 아프고 살 거냐, 맨날 약만 달고 살 거냐, 아니면 내가 한 번의 훈련으로 완치할 거냐. 네, 이게 이제 선택입니다. 예, 그러면은 내가 완치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벌써 이제 통증 회로가 깨지기 시작하죠. 예, 그러면 문제시하지 않는 겁니다. 뭐, 그래, 나 있어. 이렇게 가는 거죠. 나 더 이상 두렵지 않아. 더 이상 내가 불안하지 않아. 더 이상 싫어하지 않아. 내가 해결할래. 예, 그러면 더 깨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예, 그러면은 연구할 필요 없죠. 네,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누구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치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용하면 됩니다.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다가 아니라 내가 이용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깨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계속 선순환합니다. 점점 더 좋아지죠. 네, 더 좋아집니다. 그래도 가장 근본적인 게 하나 남아있죠. 힘든가 지나침의 누적. 이건 어떻게 하느냐? 네, 쉽게 하기 훈련을 합니다. 쉽게 하기 훈련도요, 되게 단순합니다. 네, 이 쉽게 하기의 질문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쉽게 하지? 예, 내 상황,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쉽게 하기입니다. 남이 어떻게 하지? 이것만 찾는 게 아니고 대부분 남이 어떻게 찾거나 남이 나한테 그런 조언을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것보다는 자기 자신한테 먼저 질문을 해보라는 거죠. 예, 처음엔 막막한데요. 내가 진정으로 질문하잖아요. 예, 그럼 반드시 답이 나옵니다. 예, 답이 나오면 바로 행동에 들어갑니다.
예, 근데 처음에는 당연히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해봐야 안다는 거죠. 해보면은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은 잘했다, 시행착오다.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시행착오가 있다 그래도 잘못했다가 아닙니다. 내가 해봤다지. 그러면 또 합니다. 이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은 원십행평이라고 합니다. 원, 내가 원하기. 10, 내가 쉽게 하기. 행, 내가 행동하기. 평, 내가 평가하기. 네, 그래서 원십행평을 반복하는 게 바로 성장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번 깨어있을 때는 어떤 선택을 합니다. 네, 그게 마음의 선택이든 아니면 행동의 선택이든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의 기준은 딱 세 가지입니다. 질이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선택의 결과가 내가 즐겁고 내가 나를 이롭게 하고 내가 성장하고 이 세 가지 기준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질이성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나하고 똑같이 질이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나가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가 조금이라도 이 사회 환경에 대해서 내가 질이성을 하게 합니다. 또. 자, 3차 신경통 완치 훈련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3차 신경통과 굉장히 혼돈되는 병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잠깐 언급을 했던 비정형 안면통이라는 거거든요. 네, 함께 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정형 안면통은요, 굉장히 흔합니다. 3차 신경통보다 흔하고요. 비정형 안면통은 얼굴, 목, 귀, 3차 신경통은 얼굴에만 통증이 있죠. 비정형 안면통은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지속이 됩니다. 3차 신경통은 말씀드렸듯이 수초 또는 몇 분에 불과하죠. 비정형 안면통은 둔하거나 고동치는 통증입니다. 반면에 3차 신경통은 극심한 통증이죠. 비정형 안면통은 약하거나 중등도입니다. 예. 그리고 비정형 안면통도 유발 요인이 있는데요. 그게 스트레스 또는 추위입니다. 반면에 3차 신경통은 만지기, 먹기, 말하기 이런 것 등이죠. 비정형 안면통은 감각 이상이라는 또 다른 이상도 또 있습니다. 통증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반면에 3차 신경통은 없죠. 비정형 안면통은 여러 신경이 관여를 합니다. 반면에 3차 신경통은 3차 신경 하나만 관여를 하죠. 비정형 안면통, 네, 3차 신경통과 다른 점은 여러 신경이 관여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원인이 같습니다. 예, 그래서 3차 신경통 완치 훈련에 준해서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동안 3차 신경통 또는 비정형 안면통으로 고생을 오랜 기간 하셨나요? 약을 끊고 싶은데 끊을 수가 없나요? 이제 약으로 안 돼서 수술을 권유 받으셨나요? 네, 지금부터는 완치 훈련을 시작해 보세요. 네, 훈련한 만큼 반드시 결과가 나옵니다.